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덥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한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30도를 웃돌며 어제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게다가 낮 동안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강한 볕에 의해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분 섭취 충분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곳곳으로 가시거리가 1km가 안 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포항과 울진 30도, 영덕과 경주 32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아침까지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 30도, 독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고 남부 해상에서는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 자민당 정부는 내년 대선에서 한국이 정권 교체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인데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처사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화상회의로 진행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김석기 의원은 이틀 전 일본을 방문해 일본 정치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금 일본의 집권 자민당 정부는 내년에 대선에서 우리 한국이 정권 교체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 일본 자민당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하고는 도저히 이 대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발 정권이 좀 바뀌어서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임에 틀림없습니다. 지난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결과에 대한 일본 정치인들의 반응까지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우리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긴 데 대해서 정말 축하한다고 했고 내년에 꼭 좀 정권을 바꾸기를 희망합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하지만 김석기 의원의 발언 내용은 일본 자민당 정부가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민감한 내용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이 우리나라 정당인지 일본 정당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구한말에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던 친일파의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펴내 한일 갈등을 부추겼고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일본 총괄공사의 망언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일본 자민당 정부가 사실상 대한민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이러한 내정 간섭적인 발언에 대해서 경고하고 항의를 했어야 될 문제입니다. 대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민감한 시점에서 내정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속내를 가감없이 전달한 김석기 의원의 언행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주시 간포 발전협의회는 혁신원자력연구단지 명칭 변경과 정주시설 사수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혁신원자력연구단지의 명칭이 문무대왕 과학연구소로 지어진 데 대해 간포 문무과학연구소로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또 연구단지 구성원들의 정주시설이 간포 일대에 조성돼야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가 포항 지역 대기질에 대해 자체 조사를 했더니 공기에서 높은 농도의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중금속까지 더해져 더 독해진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면적인 역학조사가 시급합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포항시민단체연대가 지난 4월 포항 대기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지점 8곳 모두에서 높은 수준의 중금속이 나왔습니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서는 하루 동안 철이 3,773, 망간 1,732, 아연 501 마이크로그램 퍼 제곱미터 등이 검출돼 대기 중 중금속 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오천읍의 측정소 2곳에서는 빈혈과 피부염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인 비소도 검출됐습니다. 중금속 같은 경우는 너무나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자료가 거짓말은 하지 않구나. 오천 지역은 정말 포스코나 그 철강공단 안에 있다 보니 진짜로 정말로 심각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포항 지역은 철과 망간의 농도가 매우 높았는데 같은 제철소가 있는 광양권과 비교해 망간은 9배, 철은 3.6배나 더 많이 검출됐습니다. 문제는 철 등 중금속이 미세먼지와 결합해 독성이 더 강한 미세먼지가 되고 이것이 인체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미세먼지 속에 그 철분이 이제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으면 미세먼지의 독성이 더 강해집니다. 주로 폐 쪽에 염증 반응이 더 나타나게 되고 주로 협심증이라든가 심혈관 질환 쪽에 영향을 또 미칠 수 있으니까요. 검출된 중금속의 평균 농도도 납과 구리는 포항과 광양권이 비슷했지만 크롬과 철, 망간의 농도는 포항이 서너 배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준치보다는 낮지만 일상적으로 마시는 대기를 조사한 결과라는 점에서 주민들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준치 이하더라도 장기간에 노출되거나 체내 축적되면 다양한 각종의 항경성 질환과 직업성 질환 또 암까지 유발되는 심각한 오염 물질이 일상적으로 대기질에 포함돼서 앞서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국가산업단지 주민에 대한 건강 영향 조사에서 포항은 전국과 비교해 사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악성 종양으로 인한 사망비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기 중 높은 중금속 농도가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적인 역학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결과가 의미하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그것의 원인을 밝히고 인과관계를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어떻게 하면 줄여 나갈 것인가 그런 정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주민들이 대기 중 중금속으로 인해 독성이 더 강한 미세먼지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GS건설이 포항 영일만 4산단에 100%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발전 사업에 5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어제 포항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영일만 4 일반산업단지는 포항시가 미래탄소 중립의 전초기지로 준비 중인 공단으로 한전의 독점에서 벗어나 전기 소비자와 재생에너지 공급자 간의 직거래가 가능한 아리백 사업을 통해 에너지 자립형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GS건설은 경북도 포항시와 2차 전지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고 올해 공장 준공에 들어갑니다. 최근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에서는 연금을 몇 년 앞당겨 받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많고 연금을 몇 년 늦춰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둘 다 늘고 있는 건 노후 생활에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1955년에서 1963년생, 이른바 베이비 부모의 퇴직이 이어지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 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400만 명을 넘긴 뒤 올해 3월에는 452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 경북의 수급자 수는 35만 명으로 7.8%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연금 수령자와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 신청자 수가 대구 경북에선 모두 늘었습니다. 조기연금 수령자 비중은 일반연금 수령자의 2배가 넘습니다.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감수하면서 조기연금 신청이 많은 것은 그만큼 노후 생활에 여유가 없는 퇴직자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막내가 아직 취준생이라 가지고
돈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애들도 아직도 전부 다 출가도 안 했고 하니까 돈 현금 모아놨는지 몰라서 애들 시집장가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경비 일을 하는 이 씨처럼 퇴직 후 일을 계속하는 퇴직자가 늘고 있지만 자식들의 늦은 결혼과 취직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부 둘만의 생활을 할 경우에는 굳이 조기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분들이 자녀와 같이 살게 되면 국민연금을 좀 적게 받더라도 할 수 없이 연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을 연기하면 100만 원 받을 것을 최대 136만 원까지 받게 되는데 연기 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제가 수입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단장을 수령하게 되면 많이 금액이 깎여 나오더라고요. 지금 받을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연금 지급을 연기하는 것은 60살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고 조기에 연금을 받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생활 자체가 팍팍한 사람이 많다는 방증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전국에 비해 노후가 여유로운 사람도 힘든 사람도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뜻이어서 노후 생활에도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는 전문기관 검증과 최근 경제 상황을 감안해 이달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지난해보다 소폭 인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권은 지난해보다 3.66%, 경주권은 1.02% 인하돼 가정용 월평균 소비자 요금은 포항, 경주권 모두 각각 3만 7천 원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역대 최대인 168억 원을 투입해 포항 등 17개 시군에 48km의 도시가스 공급관을 확충합니다. 정부가 어제부터 2주간 비수도권에도 사적 모임을 4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죠. 경북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그대로지만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 고3 수험생과 고등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백신 예방접종도 시작됐습니다. 김서영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 자정까지 2주간 경북을 포함한 비수도권의 모든 지역에서 친구, 지인, 직장 동료 등의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경북은 지난 1일부터 모든 시군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됐는데 이번 조치로 자영업자들은 다시 매출 타격이 우려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도 저희가 한 15명 예약받은 게 2팀 정도 있었어요. 그것도 다 취소가 됐어요. 경북 것만 풀어줬었잖아요. 그럴 때 좀 살아났어요, 정말. 아, 그래도 조금은 장사한다 했는데 다시 또 이제 이렇게 되니까. 다만 이번 방역 조치에서 4명 이상 모임이 가능한 예외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백신 인센티브입니다. 경북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면 사적 모임 인원을 셀 때 참석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직계 또는 동거가족 모임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도 사적 모임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견례는 최대 8명, 돌잔치는 16명까지 가능합니다. 시군에 따라 종교시설에서의 모임, 식사, 숙박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매일 1,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해서 강력하게 해서 짧고 굵게 해서 이 코로나19가 이번 달 말쯤에는 안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방역 조치와 함께 고3 수험생과 고교 교직원에 대한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도 시작됐습니다. 경북에서는 3만 1,800여 명이 접종을 받습니다. 주사를 맞았으니까 고3 신분으로서 수능 공부를 최대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것 같습니다. 경북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일 연속 2자릿수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으로 확진됐습니다. 휴가철과 델타 변이 확산으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긴장의 고삐를 놓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서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던 울릉도 관광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한숙박업협회 울릉군 지부에 따르면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이후
울릉도 객실 취소가 30%를 넘어섰고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묵호 울릉 노선의 여객선 시스포빌이 5개월간 휴양을 끝내고 오는 23일부터 운항을 재개하기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등 입도 연기와 여행 취소로 울릉도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노사가 20여 년간 유지해온 4조 3교대 근무제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4조 2교대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4조 2교대는 근무조를 4개로 나눠 2개 조는 주간과 야간 12시간씩 근무하고 나머지 2개 조는 쉬는 근무 형태로 연간 총 근로시간은 같습니다. 대신 휴일 일수가 104일에서 182일로 확대돼 몰아서 쉬는 날이 늘어나는 만큼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추세에 각광받는 근무제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시민이 소방당국의 드론 수색을 통해 신속하게 구조됐습니다. 경주소방서는 어제 오후 6시쯤 경주시 석장동 금장대 인근 절벽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드론 수색으로 10여 분 만에 A씨를 찾아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소방서 소방드론은 지난해 7월부터 운영이 시작돼 약 1년간 75건의 사고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한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30도를 웃돌며 어제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게다가 낮 동안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강한 볕에 의해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분 섭취 충분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곳곳으로 가시거리가 1km가 안 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포항과 울진 30도, 영덕과 경주 32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아침까지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 30도, 독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고 남부 해상에서는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